안녕하세요. 잠드는 책드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도 좋지만 중간에 듣다 잠드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몬이라는 구두장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집도 자기 땅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농부의 오두막에 얹혀 살며 구두를 고치고 만들어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일값은 쌌고 빵값은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가 번 돈의 거의 모두 먹을 것을 사는데 쓰였습니다. 시몬과 아내에게는 겨울에 입을 양가죽 외투가 단 한 벌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이미 여기저기 해져 누더기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시몬은 벌써 두 해째 새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사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시몬은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아내의 상자 속에는 3루블 지폐 한 장이 숨겨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돈도 5루블 29페이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시몬은 양가죽을 사러 마을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셔츠 위에 아내의 솜을 댄 무명 조고리를 걸치고 그 위에 자기 낡은 천 외투를 입었습니다. 주머니에는 3루블 지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짚고 갈 막대기 하나를 깎아 지팡이로 삼은 뒤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받을 5루블을 받고 내가 가진 3루블을 보태면 겨울 외투로 만들 양가죽을 살 수 있겠지. 그는 마을에 도착해 한 농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는 집에 없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다음 주에는 꼭 돈을 갚겠다고 말했지만 지금 당장 돈을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시몬은 다시 다른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돈이 없다고 우겼습니다. 그러고는 시몬이 고쳐준 장어값으로 빚진 돈 가운데 겨우 29페이카만 내놨습니다. 시몬은 양가죽 장수에게 외상으로라도 양가죽을 사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수는 그를 믿고 물건을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가져오시오. 그러면 마음에 드는 가죽을 골라가면 돼요. 빚 받는 일이 어떤 건지는 우리도 잘 알고 있으니까. 결국 그날 시몬이 한 일이라곤 고쳐준 장학값으로 29페이카 만에 받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농부가 밑창에 가죽을 대달라며 맡긴 펠트 장화 한 켤레를 받아 들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시몬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받은 29 페이카로 보드카를 사 마시고 양가족은 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서리감 없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뒤라 그런지 이제는 양가족 외투가 없어도 몸이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시몬은 얼어붙은 땅을 지팡이로 툭툭 치며 걸었습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맡아온 펠트 정화를 흔들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꽤 따뜻하군. 시몬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양가족 외투가 없어도 따뜻해. 술 한 잔이 온몸에 피추를 타고 도는구나. 양가족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렇게 걸어가면 아무 걱정도 없지. 나는 그런 사람이야. 뭐가 대수란 말인가? 양가족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내게는 필요 없어. 물론 아내는 속상해하겠지. 따지고 보면 참 억울한 일이야. 하루 종일 일하고도 받을 돈을 받지 못하다니. 잠깐만 기다려봐. 다음에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20코페이카씩 갚는다고?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술이나 한 잔 마시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지. 자기는 형편이 어렵다고 하지.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어떻단 말인가? 자네는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가진 게 다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몸에 걸친 것뿐이야. 자네는 자기 밭에서 곡식이 자라지만 나는 한 툴 한 툴 돈을 주고 사야 해. 어떻게 해도 빵값으로만 일주일에 3루블은 써야 한다고. 집에 돌아가 보면 빵은 벌써 다 떨어져 있고 또 1루블 반을 내야 하지. 그러니 괜한 말 말고 빚진 돈이나 똑바로 갚으란 말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걷다 보니 시몬은 어느새 길모퉁이에 있는 작은 성상 앞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보니 성상 뒤쪽에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그것을 자세히 바라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저기에 흰돌 같은 게 없었는데 소인가? 아니, 소 같지는 않은데 머리는 사람처럼 생겼는데 너무 하얗구나. 사람이 저기서 뭘 하고 있단 말인가?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벌거벗은 채 작은 성상에 기대어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몬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누군가 저 사람을 죽이고 옷을 벗긴 뒤 저기에 버려둔 것인지도 몰라. 내가 괜히 끼어들었다가는 큰일이 휘말릴 거야. 그래서 시몬은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그는 일부러 성상 앞쪽으로 걸어가 그 사람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성상에 기대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몬 쪽을 바라보려는 듯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아까보다 더 무서워졌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그냥 가야 하나. 가까이 갔다가 무슨 끔찍한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 저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도 모르지 않는가. 좋은 일로 저기에 있는 사람은 아닐 거야. 내가 가까이 가면 벌떡 일어나 내 목을 조를지도 몰라. 그러면 도망칠 수도 없겠지.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저 사람은 내게 짐이 될 뿐이야. 벌거벗은 사람을 데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내 마지막 옷까지 벗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지. 시몬은 그렇게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작은 성상은 점점 뒤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심이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시몬은 길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시몬, 지금 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너는 겁이 난다고 그냥 지나치려 하는구나. 너가 언제부터 그렇게 부자가 되어서 도둑을 무서워했단 말이냐? 그래서 그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시몬은 그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몸은 건장해 보였고 어디를 다치거나 맞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몹시 추위에 떨고 있었고 겁에 질린 듯 했습니다. 그 남자는 성상에 기대어 앉은 채 시몬을 올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볼 힘조차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몬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제야 남자는 잠에서 깨어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 시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한 번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몬은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펠트 장화를 땅에 내려놓고 허리에 묶고 있던 띠를 풀어 장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천 외투를 벗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오. 시몬이 말했습니다. 자, 어서 이 외투부터 입으시오.
시몬은 남자의 팔꿈치를 붙잡고 그가 일어서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남자가 일어서자 시몬은 그의 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몸은 깨끗했고 어디 하나 상한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손과 발도 곱고 반듯했으며 얼굴은 선하고 온화했습니다. 시몬은 자기 외투를 남자의 어깨 위에 걸쳐주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소매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그의 두 팔을 하나씩 소매 안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잘 여며 몸을 단단히 감싸주고는 허리에 띠를 묶어 주었습니다. 시몬은 자기의 낡고 찢어진 모자까지 벗어 남자의 머리에 씌워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기 머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머리가 거의 벗겨졌지만 이 사람은 긴 곱슬머리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한 시몬은 모자를 다시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차라리 발에 신을 것을 주는 편이 낫겠군. 시몬은 남자를 앉히고 펠트 장화를 신겨주었습니다. 자, 친구, 이제 좀 움직여 보시오. 몸을 움직이면 따뜻해질 거요. 다른 일은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걸을 수 있겠어? 남자는 일어서서 시몬을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소? 시몬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곳에 있을 수는 없어.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 지팡이를 잡으시오. 몸에 힘이 없으면 기대고 걸으면 돼요. 이제 가봅시다. 남자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은 뜻밖에도 가벼웠습니다. 시몬보다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 동안 시몬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 사람입니까? 이 근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 근방 사람들은 내가 다 알거든. 그런데 어떻게 성상 곁에 그렇게 앉아있게 된 거요?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당신을 해친 것이오? 아무도 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벌하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은 하느님의 뜻 아래 있지요. 그래도 사람은 어딘가에서 먹을 것과 잘 곳을 찾아야 하지 않겠소? 어디로 가고 싶소? 저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시몬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 남자는 도둑이나 악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이야기는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생각했습니다. 누가 알겠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낯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으로 갑시다. 적어도 잠시 몸이라도 녹이고 가시오. 그래서 시몬은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낯선 남자는 그의 곁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외투를 벗어준 시몬은 셔츠 아래로 파고드는 추위를 느꼈습니다. 술 기운도 이제 거의 다 가시고 서리의 차가움이 다시 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시몬은 훌쩍거리며 걸었습니다. 아내의 저고리를 몸에 더 단단히 감싸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꼴이 우습게 되었구나. 양가죽을 사러 나갔다가 양가죽은커녕 등에 걸칠 외투까지 없이 돌아가게 되었으니 게다가 벌거벗은 사람 하나까지 데리고 가고 있지 않은가? 마트료나는 좋아하지 않겠지. 아내를 생각하자 시몬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낯선 남자를 바라보고 조금 전 상상 앞에서 그가 자신을 올려다보던 눈빛을 떠올리자 시몬의 마음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시몬의 아내는 일찍부터 모든 일을 마쳐두었습니다. 나무도 패놓았고 물도 길어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먹였고 자기 밥도 이미 먹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가만히 앉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빵을 오늘 구워야 할지 내일 구워도 될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큰 빵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몬이 마을에서 점심을 먹고 왔다면 저녁을 많이 먹지는 않겠지. 그러면 이 빵으로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손에 든 빵 조각을 이리저리 다시 가늠해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더 굽지 말자. 남은 밀가루도 한 번 구울 만큼밖에 없으니까 이 빵으로 금요일까지 버틸 수 있을 거야. 마트루나는 빵을 치워두고 식탁 앞에 앉아 남편의 셔츠를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도 그녀는 남편이 겨울 외투로 만들 양가죽을 잘 사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장수가 그 일에 속이지 않아야 할 텐데 우리 남편은 너무 순해서 걱정이야. 자기는 남을 속이지 않지만 남들은 어린아이도 그 일을 속일 수 있을 만큼 쉽게 보겠지. 팔로 그리면 큰돈이야. 그 돈이면 괜찮은 외투 하나를 만들 수 있어야 해. 무드질한 좋은 가죽은 아니더라도 겨울날 외투는 되어야지. 지난 겨울에는 따뜻한 외투 하나 없어 지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강가의 물을 길들여 내려갈 수도 없었고 어디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었지. 그이가 밖에 나갈 때는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걸치고 나갔으니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늘 아주 일찍 나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제발 어디서 술이나 마시고 있지 않아야 할 텐데. 마트 루나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지방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트 루나는 바느질하던 옷에 바늘을 꽂아두고 문간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모자도 없이 펠트 장화를 신은 남자였습니다. 마트 루나는 곧바로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역시 술을 마셨구나.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외투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저고리만 걸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손에는 아무 꾸러미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 있었고 어딘가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트루나의 마음은 실망으로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돈을 술로 다 써버렸구나. 어디서 쓸모없는 사람 하나와 술판을 벌이고 그 사람까지 집으로 데려온 거야. 마트루나는 두 사람을 오두막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가 보니 낯선 사람은 젊고 마른 남자였습니다. 그는 시몬의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외투 안에는 셔츠도 보이지 않았고 머리에는 모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도 들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트루나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뭔가 두려워하고 있어. 마트루나는 얼굴을 찌푸리고 난로 옆에 선 채 두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시몬은 모자를 벗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긴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 마트루나, 저녁 준비가 되었으면 좀 내어주시오. 마트루나는 혼잣말처럼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난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몬과 낯선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시몬은 아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기려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낯선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앉으시오, 친구. 시몬이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읍시다. 낯선 남자는 긴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몬이라는 구두장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집도 자기 땅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농부의 오두막에 얹혀 살며 구두를 고치고 만들어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일값은 쌌고 빵값은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가 번 돈의 거의 모두 먹을 것을 사는데 쓰였습니다. 시몬과 아내에게는 겨울에 입을 양가죽 외투가 단 한 벌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이미 여기저기 해져 누더기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시몬은 벌써 두 해째 새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사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시몬은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아내의 상자 속에는 3루블 지폐 한 장이 숨겨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돈도 5루블 29페이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시몬은 양가죽을 사러 마을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셔츠 위에 아내의 솜을 댄 무명 조고리를 걸치고 그 위에 자기 낡은 천 외투를 입었습니다. 주머니에는 3루블 지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짚고 갈 막대기 하나를 깎아 지팡이로 삼은 뒤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받을 5루블을 받고 내가 가진 3루블을 보태면 겨울 외투로 만들 양가죽을 살 수 있겠지. 그는 마을에 도착해 한 농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는 집에 없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다음 주에는 꼭 돈을 갚겠다고 말했지만 지금 당장 돈을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시몬은 다시 다른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돈이 없다고 우겼습니다. 그러고는 시몬이 고쳐준 장어값으로 빚진 돈 가운데 겨우 29페이카만 내놨습니다. 시몬은 양가죽 장수에게 외상으로라도 양가죽을 사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수는 그를 믿고 물건을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가져오시오. 그러면 마음에 드는 가죽을 골라가면 돼요. 빚 받는 일이 어떤 건지는 우리도 잘 알고 있으니까. 결국 그날 시몬이 한 일이라곤 고쳐준 장학값으로 29페이카 만에 받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농부가 밑창에 가죽을 대달라며 맡긴 펠트 장화 한 켤레를 받아 들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시몬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받은 29페이카로 보드카를 사 마시고 양가죽은 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서리감 없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뒤라 그런지 이제는 양가죽 외투가 없어도 몸이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시몬은 얼어붙은 땅을 지팡이로 툭툭 치며 걸었습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맡아온 펠트 정화를 흔들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꽤 따뜻하군. 시몬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양가죽 외투가 없어도 따뜻해.
술 한 잔이 온몸에 피추를 타고 도는구나. 양가죽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렇게 걸어가면 아무 걱정도 없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뭐가 대수란 말인가? 양가죽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내게는 필요 없어. 물론 아내는 속상해하겠지. 따지고 보면 참 억울한 일이야. 하루 종일 일하고도 받을 돈을 받지 못하다니. 잠깐만 기다려봐. 다음에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20코페이카씩 갚는다고?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술이나 한 잔 마시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지. 자기는 형편이 어렵다고 하지.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어떻단 말인가? 자네는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가진 게 다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몸에 걸친 것뿐이야. 자네는 자기 밭에서 곡식이 자라지만 나는 한 툴 한 툴 돈을 주고 사야 해. 어떻게 해도 빵값으로만 일주일에 3루블은 써야 한다고. 집에 돌아가 보면 빵은 벌써 다 떨어져 있고 또 1루블 반을 내야 하지. 그러니 괜한 말 말고 빚진 돈이나 똑바로 갚으란 말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걷다 보니 시몬은 어느새 길목 등에 있는 작은 성상 앞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보니 성상 뒤쪽에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그것을 자세히 바라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저기에 흰돌 같은 게 없었는데 소인가? 아니, 소 같지는 않은데 머리는 사람처럼 생겼는데 너무 하얗구나. 사람이 저기서 뭘 하고 있단 말인가?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벌거벗은 채 작은 성상에 기대어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몬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누군가 저 사람을 죽이고 옷을 벗긴 뒤 저기에 버려둔 것인지도 몰라. 내가 괜히 끼어들었다가는 큰일이 휘말릴 거야. 그래서 시몬은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그는 일부러 성상 앞쪽으로 걸어가 그 사람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성상에 기대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몬 쪽을 바라보려는 듯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아까보다 더 무서워졌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그냥 가야 하나. 가까이 갔다가 무슨 끔찍한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 저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도 모르지 않는가. 좋은 일로 저기에 있는 사람은 아닐 거야. 내가 가까이 가면 벌떡 일어나 내 목을 조를지도 몰라. 그러면 도망칠 수도 없겠지.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저 사람은 내게 짐이 될 뿐이야. 벌거벗은 사람을 데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내 마지막 옷까지 벗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지. 시몬은 그렇게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작은 성상은 점점 뒤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심이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시몬은 길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시몬, 지금 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너는 겁이 난다고 그냥 지나치려 하는구나. 너가 언제부터 그렇게 부자가 되어서 도둑을 무서워했단 말이냐? 그래서 그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시몬은 그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몸은 건장해 보였고 어디를 다치거나 맞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몹시 추위에 떨고 있었고 겁에 질린 듯 했습니다. 그 남자는 성상에 기대어 앉은 채 시몬을 올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볼 힘조차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몬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제야 남자는 잠에서 깨어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 시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한 번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몬은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펠트 장화를 땅에 내려놓고 허리에 묶고 있던 띠를 풀어 장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천 외투를 벗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오. 시몬이 말했습니다. 자, 어서 이 외투부터 입으시오. 시몬은 남자의 팔꿈치를 붙잡고 그가 일어서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남자가 일어서자 시몬은 그의 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몸은 깨끗했고 어디 하나 상한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손과 발도 곱고 반듯했으며 얼굴은 선하고 온화했습니다. 시몬은 자기 외투를 남자의 어깨 위에 걸쳐주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소매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그의 두 팔을 하나씩 소매 안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잘 여며 몸을 단단히 감싸주고는 허리에 띠를 묶어 주었습니다. 시모는 자기의 낡고 찢어진 모자까지 벗어 남자의 머리에 씌워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기 머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머리가 거의 벗겨졌지만 이 사람은 긴 곱슬머리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한 시모는 모자를 다시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차라리 발에 신을 것을 주는 편이 낫겠군. 시모는 남자를 앉히고 펠트 장화를 신겨주었습니다. 자, 친구, 이제 좀 움직여 보시오. 몸을 움직이면 따뜻해질 거요. 다른 일은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걸을 수 있겠어? 남자는 일어서서 시몬을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소? 시몬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곳에 있을 수는 없어.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 지팡이를 잡으시오. 몸에 힘이 없으면 기대고 걸으면 돼요. 이제 가봅시다. 남자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은 뜻밖에도 가벼웠습니다. 시몬보다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 동안 시몬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 사람입니까? 이 근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 근방 사람들은 내가 다 알거든. 그런데 어떻게 성상 곁에 그렇게 앉아있게 된 거요?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당신을 해친 것이오? 아무도 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벌하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은 하느님의 뜻 아래 있지요. 그래도 사람은 어딘가에서 먹을 것과 잘 곳을 찾아야 하지 않겠소? 어디로 가고 싶소? 저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시몬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 남자는 도둑이나 악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이야기는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생각했습니다. 누가 알겠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낯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으로 갑시다. 적어도 잠시 몸이라도 녹이고 가시오. 그래서 시몬은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낯선 남자는 그의 곁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외투를 벗어준 시몬은 셔츠 아래로 파고드는 추위를 느꼈습니다. 술 기운도 이제 거의 다 가시고 서리의 차가움이 다시 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시몬은 훌쩍거리며 걸었습니다. 아내의 저고리를 몸에
더 단단히 감싸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꼴이 우습게 되었구나. 양가죽을 사러 나갔다가 양가죽은커녕 등에 걸칠 외투까지 없이 돌아가게 되었으니 게다가 벌거벗은 사람 하나까지 데리고 가고 있지 않은가? 마트료나는 좋아하지 않겠지. 아내를 생각하자 시몬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낯선 남자를 바라보고 조금 전 상상 앞에서 그가 자신을 올려다보던 눈빛을 떠올리자 시몬의 마음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시몬의 아내는 일찍부터 모든 일을 마쳐두었습니다. 나무도 패놓았고 물도 길어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먹였고 자기 밥도 이미 먹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가만히 앉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빵을 오늘 구워야 할지 내일 구워도 될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큰 빵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몬이 마을에서 점심을 먹고 왔다면 저녁을 많이 먹지는 않겠지. 그러면 이 빵으로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손에 든 빵 조각을 이리저리 다시 가늠해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더 굽지 말자. 남은 밀가루도 한 번 구울 만큼밖에 없으니까 이 빵으로 금요일까지 버틸 수 있을 거야. 마트루나는 빵을 치워두고 식탁 앞에 앉아 남편의 셔츠를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도 그녀는 남편이 겨울 외투로 만들 양가죽을 잘 사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장수가 그 일을 속이지 않아야 할 텐데 우리 남편은 너무 순해서 걱정이야. 자기는 남을 속이지 않지만 남들은 어린아이도 그 일을 속일 수 있을 만큼 쉽게 보겠지. 팔로 그리면 큰돈이야. 그 돈이면 괜찮은 외투 하나를 만들 수 있어야 해. 무드질한 좋은 가죽은 아니더라도 겨울날 외투는 되어야지. 지난 겨울에는 따뜻한 외투 하나 없어 지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강가의 물을 길들여 내려갈 수도 없었고 어디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었지. 그이가 밖에 나갈 때는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걸치고 나갔으니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늘 아주 일찍 나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제발 어디서 술이나 마시고 있지 않아야 할 텐데. 마트루나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지방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트루나는 바느질하던 옷에 바늘을 꽂아두고 문간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모자도 없이 펠트 장화를 신은 남자였습니다. 마트루나는
곧바로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역시 술을 마셨구나.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외투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저고리만 걸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손에는 아무 꾸러미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 있었고 어딘가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트르나의 마음은 실망으로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돈을 술로 다 써버렸구나. 어디서 쓸모없는 사람 하나와 술판을 버리고 그 사람까지 집으로 데려온 거야. 마트루나는 두 사람을 오두막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가 보니 낯선 사람은 젊고 마른 남자였습니다. 그는 시몬의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외투 안에는 셔츠도 보이지 않았고 머리에는 모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도 들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트루나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뭔가 두려워하고 있어. 마트루나는 얼굴을 찌푸리고 난로 옆에 선 채 두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시몬은 모자를 벗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긴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 마트루나, 저녁 준비가 되었으면 좀 내어주시오. 마트루나는 혼잣말처럼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난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몬과 낯선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시몬은 아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기려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낯선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앉으시오, 친구. 시몬이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읍시다. 낯선 남자는 긴 의자에 앉았습니다.